품위는 유지하되 재치를 잃지 말라. 최고의 인격과 품성을 가진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라. 지성과 혼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라. 모든 생물의 활기찬호는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 각기 지위에 맞는 위엄을 갖는 인물이 되라. 그러나 재치 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훌륭히 처신하고 마음이 고상한 사람은 인간을 초월하는 징표이고, 이러한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예의나 안면을 익히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온화한 사람과, 직선적인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과, 절도를 잃기 쉬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좋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노력을 안 해도 매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사가 고이기만 하는 시기가 있다. 운이 따를 때는 기력이 왕성하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조그마한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이 다했을 때는 이를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잘 돌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항상 현명하게 처신할 수는 없다. 이따금 불운이 덮쳐 사고력이 떨어질 때도 있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사태를 역전시키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억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하는 도박을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다만 조금 운이 나쁘다고 해서 전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반대로 운이 좀 있다고 해서 운이 잇따라온다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주변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보기 싫은 얼굴도 습관을 들여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은 이런 타협적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짐승과 대면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이다.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겠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그러든다. 나아가서는 불쾌함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나중에는 짐승들을 보아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말하지 마라. 신중한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과거나 현재의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원래 가장 아픈 상처만을 건드려 조롱하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무관심에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주변에서는 당신의 불행에 점점 쾌감을 느낄 뿐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경쟁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고 남의 급소를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매달린다. 결국 치명상을 줄 때까지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고충을 털어놓는다든지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남몰래 참아내면 언젠가 고통도 사라지고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조그만 불행은 큰 불행을 불러들이는 불씨가 된다. 앞길을 방해하는 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된다. 나쁜 일은 하나로서 끝나지 않고 줄줄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행운과 불행의 씨앗을 잘 살펴야 한다. 양자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에 빠진 사람을 멀리하고 행운을 맞은 사람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고 습성이다. 불운한 사람은 자신도, 이성도, 자신의 별자리도 모두 잃어버린다. 불운이 잠을 잘 때에는 괜히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조그만 실패는 가벼운 상처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태가 급전하면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따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나쁜 일만 끝없이 일어난다고 푸념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것은 승고함을 얻을 수 있고 땅에서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쉬운 일일수록 사력 있게, 어려운 일일수록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쉽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질에 겁을 먹기 쉽다. 이로 인해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종종 생겨난다. 일이란 무턱대고 달려들면 곳곳에 은폐되어 있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하면 때때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도 성취해낼 수 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찮은 일도 괜히 지나친 기우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어려운 일에 매달려 괴로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성공의 적이다. 두려움이 장애물이 되어 자신감이나 주도성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손잡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해라. 원인을 알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동기는 언젠가는 표면에 떠오른다. 상대방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해독하라. 눈썹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이야기하는 태도 등은 상대방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얼굴 표정이 선량해 보인다고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프게 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굳은 표정을 지닌 사람은 선의를 무시하는 비뚤어진 사람이다. 마음이 비비코인 사람과는 상대하지 마라.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발목에 그물을 치려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극성스럽게 수다를 떠는 사람의 말은 대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말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본인에 관한 이야기는 될수록 삼가해라.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자화자찬을 늘어놓거나 우쭐대는 사람 또는 무모하게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경우든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계면적인 짓이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사생활에서도 자신을 화제로 삼는 일은 삼가해야 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잠시라도 변변치 못한 주제를 끄집어내면 청중들에게 어리석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화제로 삼아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을 덮어놓고 치켜올려 세운다거나 또는 무심코 무시해 버린다거나 하는 암초에 걸려 좌초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번 불에 뛰어들면 좀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고집 부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옹고집이라는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도리마저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 옹고집이라는 것은 일종 의혹으로 자신의 눈에 띄어도 좀처럼 인격적인 결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또 매사를 투정으로만 보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 교묘한 술수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세가 바뀌어 그들의 술책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산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 그들은 편협된 생각을 하고 마음은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 그런 사람들의 회생제물이 되지 말라.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심한 노여움이 일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정시켜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홧김에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지옥의 불덩어리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감정이 격심하게 분출할 때에는 미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처음에 자신이
냉정을 잃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에 의식적인 감정 억제 요소가 개입된다. 격분을 몰아내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모든 종류의 감정 폭발은 일단 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분노도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한다. 격한 감정에 몸을 맡기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고 자세히 고삐를 당겨라. 그렇게 하면 말 위에서 제 정신을 잃지 않는 이 세상에서 최초의 그리고 필시 최후의 인물이 될 것이다. 남을 비난하면 그 화살은 돌아온다. 주간 잡지의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평판도 훼손당한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비방하기 때문이다. 증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격을 받으면 자신의 중상이 퍼지기도 전에 자신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다. 중상을 일삼는 사람은 항상 불신의 늪 속에서 허우적댄다. 설령 그들 주변에 지위가 높은 인물이 얼굴을 들이민다 하여도 이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뱉는 남에 대한 야유를 귀담아 듣고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악의는 결코 즐거움의 대상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다. 빈정거린다든지 남의 험담을 뒤에서 늘어놓는다든지 예의를 저버린 발언이나 남이 하는 일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악의의 찬 비방을 자처하는 것이다. 예절이 갖는 힘은 2배의 가치가 있다. 모든 교재에서 예절이라는 것은 조용한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 예절이 몸에 밴 사람은 예절을 만나면 이에 매료되나 천박한 사람은 그 반대로 혼란에 빠진다. 상대방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소란을 떨면 천박해 보인다. 물건을 팔 때의 예절을 보이면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물건값과 더불어 손님의 만족스러운 경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 있는 사람들 간에는 예절을 세련된 호의의 징표로 삼는다. 그다지 말이 필요 없는 거래는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 무언 중에 다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무례한 사람은 남의 비난을 살 뿐이다. 버릇이 없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한다. 그것은 자제력을 상실한 몸가짐이 치루어야 할 크나큰 대가이다. 사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비난받을 수 있다. 세간에는 아무리 비율을 맞추어 주어도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는 사람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라. 기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려 할 때 원수로 돌변해서 주인을 버린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기술도 배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기억이란 능력과 기술이기에 앞서 운명적으로 타고난다. 기억이란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는 후하나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불쾌한 일은 자연히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잊으려고 애써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대뇌의 방이 크게 열린다. 마치 비탄에 지친 두뇌가 다른 모든 고비를 쓸어안고 병적인 쾌감을 즐기는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말이다. 기억력을 자유자재로 훈련시켜라.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억의 힘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을 밀어내면 명예롭지 못하다. 남에게 교활하다는 말을 듣지 마라. 가령 지금 세상에서 때로는 사기를 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분별을 갖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양심을 죽이며 떨고 사느니 지혜를 무기로 존경받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가장 좋은 묘책은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유별나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신용한다. 겉만 번지르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적과 협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자.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감사를 보여라. 후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신도 후한 대접을 하라.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위대한 사람의 기준은 미덕으로 측정된다. 높은 도덕심, 정의감, 선량함은 미덕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협주곡이다. 미덕은 모든 탁월한 것들의 증거이고 인생의 모든 만족감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덕을 갖춘 사람은 분별력도 생기고 이해심도 깊으며 현명해지고 용기가 있으며 연민의 정도 많으며 언제나 즐겁고 정직하며 통찰력도 뛰어나다. 미덕은 천막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태양이며 양심의 하늘이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신이나 인간 모두에게 호감을 산다. 미덕이 없다면 세상에 매력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지혜의 본질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허접스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함은 미덕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지 재력에 의해 저울질되는 것은 아니다. 미덕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을 창조해준다. 또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을 창조해낸다. 자신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적을 대할 때에는 절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말을 삼가하라.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이 만든 상처는 의사도 못 고친다. 말은 얼마든지 엿가락처럼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뱉어낸 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성서에도 쓰여 있듯이 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감당해야 할 결과도 적어진다. 자신이 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는 점을 명심하라.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벌금을 요구받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드러운 말과 예리한 논리를 적절히 사용한다. 말과 돌멩이는 한 번 던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제하는 훈련을 쌓자. 지식이 풍부하면 거칠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듯이 지혜가 몸에 배이면 배일수록 마음 고생도 많아진다. 사람이란 본래 믿을 만한 상대일수록 쉽게 성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거기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스스로 어리석은 자임을 내보이는 것이다. 격정에 휘말려 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익혀두면 불운이 닥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단히 자제하는 훈련을 쌓음으로써 자기 통제를 배우는 것이다. 남에게 곧잘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 앉아 어디까지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